자, 문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가 지소미아 종료를 5개월인가 작년 10월 말쯤에 유예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3월 말로 지소미아 유예 기간 종료가 다가옵니다. 그때 제가 뭘 했는가 하면 4월 총선인데 이 정권이 정신이 있으면 6개월 연장해서 4월 말로 해놓으면 총선 끝난 뒤에잖아요. 그럴 건데 4월 아닌 3월 말로 5개월 연장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총선 때 이 카드를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써먹으려고 할 것이다. 자,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지소미아 폐기론이 청와대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철회가 큰 진전이 없자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강경으로 선회했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한 폐렴 문제로 지금 이 정권이 총선에서 위기의식을 느끼자 지금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를 이제 다시 살리거나 또 종료를 유예하지 말고 끝내버리자 3월 말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 내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지금 정부 내의 갈등으로도 터져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강경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대요. 요 근래에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종건 평화안보 비서관이란 자가 완전히 이 권한을 다 장악해서 미국에 와서 협상할 때도 아주 그냥 기세가 하늘을 찌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현종이는 이제 그만두고 총선 출마 안 되는데 총선 출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종이는 기가 완전히 꺾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건이가 김현종이하고 싸움에서 하급자가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건이 쪽으로, 그러니까 최종건이는 연세대 교수 출신인데 정외과 문정인이의 쫄병입니다. 조국 아들내미도 그 대학원에 다니죠. 그래서 지금 이 강성 친북 라인이 완전히 청와대를 장악했고,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유예할 때 우리가 다시 또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사람들이 3월 중에는 지소미아를 끝내야 되나 하는 최종 여부를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미국에서 SMA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금 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희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르게 지금 반미 반의를 조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교부의 실무진들은 이 문제가 또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달에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전 세계가 다 들으라고 한국에 경고를 했는데 이 정권이 이걸 또 꺼낼 때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가 다 연쇄적으로 엮여 있어요. 지소미아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지금 터져 나오도록 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청와대 내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는 자주파라고 하는 친북적인 외교안보 그룹이 완전히 장악했다. 지금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반일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 타격을 입히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협상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지금 한국이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금 올려주고 무기 사고해서 수습하기로 트럼프가 이야기한 50억 불은 안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올리고 이러는 부분에도 또 배째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00명의 미군이 로테이션 돼서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7,000명 중에서 2,200명은 지금 필수적인 요원입니다. 이 주한미군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을 미국이 데려가든지도 한국이 마음대로 해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가 줄여지는 거, 즉 주한미군 일부,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병력이 빠지는 것도 우리는 알 바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2, 3주 내에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 측은 미국 측이 너네들이 방위비도 안 올리고 이러면 이럴 수 있다니까 무반응으로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그렇게 하면 이제 뒤집어 세우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소미아 폐기 카드까지 빼고 있다.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가 미 대선 11월 달 전에 북한하고 3차 회담 할 필요 없다. 미국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다. 냅둬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관심을 잃으면서 북미 회담이라는 동력이 사그러들고 문재인이가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겠다지만은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대선에 관심 쏟고 있는 상황에서 문이 아니라 문 할아버지가 나서도 이건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자기 외교 고문들한테 11월 대선 전에 북한 만날 일 없다. 그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다른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 말을 하고 그래서 백악관안에서는 이미 이 카드가 죽은 카드다. 데드핏이다. 그러죠. 흔히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하고의 협상이 물 건너 가 버렸고 트럼프는 요즘 김정은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연말까지 시한이고 연초부터 핵미사일로 협박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한 폐렴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김정은이가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거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내부 집구석에 불이 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우한 폐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북한은 저것도 감당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이 분석했을 때는 북한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거예요. 몽고보다도 훨씬 낫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위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의학 수준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나라에는 폐렴 감염도 쉽거니와 한번 감염되면 막을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상황까지도 아니 이제 북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무슨 권투 선수가 의무 방어전 치르듯이 적당할 때마다 북한을 만나주고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고 미국이 북한 좋아라고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낮춰줄 필요도 없고 내비둬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런데 북한은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저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도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우한 폐렴 마무리가 언제 되냐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만은 장사 안 하면 죽는 사람은 저기도 넘어들면서 물건을 가져오고 할 건데 계속 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북한하고의 대화 동력도 확보하고 미국하고의 또 설득도 하고 바빠졌는데 이게 통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햄퍼스 경선을 앞두고요. 대선 주자들 토론이 있었는데 전부가 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반대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에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주한미군 철수 자체는 전원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북한이 작년에 4천억 원어치의 석탄을 갖다가 수출을 했다. 4,380억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북한이 도대체 어디다가 이렇게 갖다 팔았을까? 즉 선박간 환적을 통해서
1월달, 8월달 사이에 석탄 370만 톤을 수출했고 이 중 280톤은 중국 바지선을 이용했고 또 북한이 260억 원어치의 모래도 중국에 수출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의 와중에도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겨냥한 금융 조치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경제 압박을 더 가속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미 국무부는 불법 북한의 해상 활동에 대해서 국제회의를 곧 개최해서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의 평양 지부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확진 보고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접경 지역에 지금 500명의 병력을 풀어가지고 접경 지역에 있어서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샌더스가 미군 철수에는 반대했는데 북한의 지금 핵전력을 감축하고 사찰을 수용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전을 종식하고 남북한과 미 사이의 평화적 관계를 정진하는 조치로 완전한 비핵화의 가능성을 확대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핵을 감축하는 단계적 절차를 협상하려 노력할 것이다. 해서 문재인과 가장 비슷한 입장을 말했어요. 자, 미국의 샌더스를 지지하는 교민들도 많고 그럴 건데요. 샌더스 이자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미국에서 흔히 좌파들 중에 국제 외교 관계나 지정학적인 부분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카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랬고요. 솔직히 말하면 오바마도 좀 무지해서 시간만 끌었지요. 그래서 지금 샌더스가 그런 입장을 또 가지고 있는데 저게 또 되면 북한이 지금 샌더스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소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샌더스가 민주당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티지지가 치고 올라왔지만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게이가 대통령 될 수 없다고 보는 나라의 이 종교적 속성이 있다 봅니다. 그러면 3등이 월언중 가고 바이든이 처지고 바이든 자리에 볼른버거가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보면 뉴햄퍼스에서 지금 볼른버거가 한 3등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볼른버거가 부티지지나 또 바이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 샌더스의 저 대북 정책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저 사람 무지하다고 봅니다. 아마 김정은을 하여금 그러면 트럼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서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샌더스가 되면 샌더스 쪽에다가 보험을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을 한번 쏘면 트럼프가 굉장히 붕괴하겠죠. 그러면서 또 걷잡을 수 없는 미북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래서 샌더스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도발하도록 만드는, 물론 우한 폐렴이 수습된 뒤에요, 그런 소지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